가 나왔는데요.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동해 석유, 아마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는 이 뉴스가 될 것 같고 내일 아침까지 아마도 이게 이제 신문의 일면 머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동해 석유가스 상업 개발은 2035년에 가능할 걸로 전망이 된다. 그리고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 공사가 시작이 될 거고, 석유가스 매장 앞서 이제 대통령 얘기대로 물리탐사 모두 진행을 했고 검증까지 이미 다 받은 상태다라고 하고요. 동해 석유가스 매장의 가치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정도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정도 되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의 활력을 줄 수 있는 정도입니까? 아니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납득하기 좀 어려운 거는요. 네. 그러면 그거를 한두 사람이 하지 않았을 건데. 네. 왜 이렇게 조용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런 정보의 보안에 철저한 나라가 아닌데. 아니죠. 지금 얘기하는 순간 다 퍼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거기서 누가 저게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 네. 그게 이미 반영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게 언제 저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네네. 하여튼 뭐 그런 의문은 좀 드네요. 만약에 거기에서 일하신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닐 거고, 네. 그 정보를 접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건데.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차이가 나는 게, 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전날까지 주식 가격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다가 실적이 딱 발표되는 순간에 네. 갑자기 놀래가지고 시장이 예. 뛰든지 뭐 가라앉는지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보의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 뭘 발표를 한다 그러면 벌써 일주일 전부터 외국인들이 막 사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실제로 발표를 하게 되면 오히려 떨어지든지 반대로 네네네. 좋은 뉴스가 발표가 되면 오히려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정보의 보안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런 나라에서 지금 석유가 저기가 지금 나왔는데, 네. 그거가 뭐 최소한 몇 달이 걸렸을 건데 몇 달 동안 저렇게 보안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그거는 좀 이해하기 좀 어렵네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대통령 발표가 나오면서 석유 관련 종목이 지금 상한가로 직행을 하고 있는데요. 동양철과는 전 거래일 대비 29.89%가 올랐고요. 한국석유가 25.85, 그다음에 한국 ANKOR 유전이 17.20, 대성에너지가 17.47, 한국가스공사가 8.2.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예, 석유 관련, 가스 관련 주식이 엄청 오르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신뢰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뒤이어서 산자부 장관이 이제 추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어쨌든 삼성 시총의 5배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매장의 가치가 있다. 석유가스의 가치가 있다. 사실 이거는 엄청난 뉴스인 것 같고요. 세계 시장에도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정도일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사실이면은 엄청나게 긍정적인 네. 그 뉴스죠. 네, 그리고 사실이면. 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그걸 가지고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그러면 네. 이제 굉장히 안정이 되는 거죠. 그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네.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부에 의뢰를 해서 실제로 이 세금 문제, 종부세 문제 등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민 10명 중에 절반 정도는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폐지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혹시 그 그림 좀 띄워주실 수 있는지. 네, 전반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공정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자 감세 지적에는 공감한다는 여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도 별로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 투자 소득세 비과세 정책, 이것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데 다만 복지 확대를 위해서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동적인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네, 예. 지금 이제 이 정부가 국민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을 자꾸 쓰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현 정부의 지지도가 이제 폭락한 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 기저에는 네. 이와 같은 경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민 경제가 사실상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작년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 현장에 이렇게 제가 다녀보면 그걸 느끼고요. 제가 요즘 시장 많이 다니거든요. 네네. 그 지금 모든 시장에 심지어 우리 대표적인 시장들이 다 지금 싸늘한 상태고요. 그게 이미 작년 하반기서부터 그렇게 됐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데이터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네. 그게 그런 상황을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다 느끼는데,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좋아지리라고 기대해서 빚을 얻어가지고 버텨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안 좋아지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현 정부는 들어서서 우리를 위해서 뭘 했지? 해준 게 없고 부자 감세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감세를 해주니까 재정 여력이 떨어져서 재정 지출을 줄이니까 네. 그럼 경제는 더 안 돌아가게 된 거죠. 지금 부자들도 오히려 피해를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지금은 낙수 효과가 아니라 이게 이제 서민들을 지원을 해줘야 서민들이 살아나고 그렇게 되면 경제가 돌아가서 부자들도 다시 돈을 더 번다. 네네. 그렇게 돼야 지금 부동산 가격도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 소득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은 거품은 저렇게 올라갔으니 저게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죠. 네. 거래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떨어질 때는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마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절매를 못 하게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식시장 같으면은 저렇게 이제 그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네. 우리 서킷 브레이커라고 그래가지고 네. 거래를 중단시켜요. 맞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을 이제 찾은 다음에 손절매할 시간을 주는 거죠. 지금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나쁜 현상이거든요. 금융회사들도 그렇게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지만 그게 다 부실화돼 있는데 네. 그거를 현실화시킬 수가 없어요. 현실화시키게 되면 그러니까 네네. 정부에서 자꾸 경매 공매 내놓으라 그러는데 안 내놓거든요. 왜냐하면 예. 내놓게 되면 그것이 장부 가격을 떨어뜨려요. 예. 그러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또 떨어뜨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휘청거리니까 네네. 지금 사실은 저기 보이는 것은 다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위장을 해놓고 있는 거죠, 정부가. 네네네. 실제 한국 경제는 겉으로 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나쁜 상황이고 어허. 따라서 어디서 그 예전에 저 레고랜드 사태 터졌을 때 네네. 그 김진태 지사가 엉뚱한 얘기해가지고 그 이제 그런 일이 그렇죠. 됐었잖아요. 네네. 지금 그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 또 시장이 요동칠 수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정부는 계속적으로 지금 부자 감세하겠다고 그러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통탄할 일이죠. 지금 뭐 또 속보가 나와서 전해드리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영일만에 있다는 그 석유 가스전은 지금 남미에 그러니까 가이아나 가스전이 이제 세계에서 제일 그 큰 심해 가스전인데 거기보다 더 큰 규모라고 합니다. 거기가 110억 배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매장량이 35억에서 140억 배럴 정도가 될 걸로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앞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정도라고 대통령실이 브리핑에서 밝혔다고 말씀드렸는데 2,270조, 2,270조 원에 달하는 거액에 해당하는 시추가 될 것 같다라고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석유 매장 대통령 발표 이후에 석유 가스 관련된 주식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소식 여러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저희가 처음에는 이 종부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얘기가 석유 가스가 갑자기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관련해서 막 이 얘기도 했다 저 얘기도 했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 대한민국 위기가 깊어지고 있고 특히 정치권에서 이 위기의 징후를 가장 먼저 좀 빠르게 캐치해서 최우선적으로 조치해야 될 것은 저출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금 깎아주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보유세는 계속 늘리거나 확대하고 그다음에 지금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해법이 좀 나와야 된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을 하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가 네.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경제 전문가가 저기 없거든요. 아 그런가요? 없어요. 이번에 이제 그동안에 있던 분들도 다 그만두시고 예. 이제 그 관료 출신인 분 한 분 들어가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뭐 관료 출신이니까 정부 그동안 이제 기재부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네. 발언을 펴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 정책의 선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좋은 정책이죠.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가? 지금은 추경이 더 중요한 거죠. 네. 추경해서 지역 화폐가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시장의 상권이 다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걸 이제 기본소득과 그 아닌 것으로 이렇게 대치점을 지금 찾아가려고 그러다 네. 보니까 민주당에서 네. 예. 그러니까 이걸 먼저 내세웠단 말이죠. 근데 이런 정책보다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고 그 저출생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년들에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생활비를 줄여주고 생활비를 줄여준다는 게 뭐예요? 임대주택 제공하고 아이 키우기 좋게 해주고 네. 그다음에 임대료 싸게 해줘서 상가 낼 수 있고 회사 취직할 수 있고 고용률을 높여주고 회사가 취직하려면 스타트업 늘어나야 되고 중소기업들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 핵심은 부동산 거품을 줄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뭐 종부세 그 논의하자고 지금 하고 지난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 논의한 건 잘못된 거거든요. 예. 저쪽에서 얘기한 그 이슈를 지금 쫓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던데요. 뭐 이렇게 연금에서 뭐 소득 보장이 있고 네. 재정 뭐 안정론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적 연금 강화론과 공적 연금 강화론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적 연금 강화론자들에게 다 놀아나는 시기가 되는 거죠. 저렇게 얘기가 되면. 네. 그러니까 지금 논의해야 될 것은 국가 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 저출생을 높여야 된다. 출생률을 지금 높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건 20년 뒤예요. 그러니까 이 20년 동안 지금 효과를 내더라도 20년 동안 한국 경제는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저렇게 뭐 석유가 나온다. 그것이 뭐 저 2035년도에 나온다. 그러면 보탬이 되겠지만 그때까지 또 굉장한 많이 굴곡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현실화 되든지 안 되든지 그때까지 네. 한국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새롭게 그러니까 아이들 낳고 이렇게 좋아지지 않으면 네. 그러면 이제 중동 국가처럼 되는 거죠. 산업은 아이고, 없고 참. 그냥 기름 갖고 기름 갖고 먹고 사는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언론에서 지금 전혀 엉뚱한 얘기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식인들이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우리 저 취재 편집도 좀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고 저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 저는 그냥 징비록 쓰겠다. 나중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지금 현재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기억해 두자. 알겠습니다.